청도 생활 혹시 어떤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앞에 카메라를 종료를 누르고 뒤에 카메라도 종료를 눌러야 되는데 면접 망했다 하고 소리치고 돈 받는데 뒤에가 종료가 안 돼가지고 지원 동기라는 게 갑자기 바뀌면 안 되니까 그냥 일단 최고로 좋은 대학을 붙자. 가장 그 제가 어필해야 되는 그걸로 끌어오는 그 스킬 같은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면접 복귀해봤는데 어때요, 소감이? 되게 오랜만에 해보니까 좀 그때는 어떻게 했나 싶고 또 지금 해보니까 지금 고3 친구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해볼까요?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재학 중인 20살 강준서입니다. 자,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진짜 많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일단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에 다니고 있잖아요. 합격하고 나서의 솔직한 기분? 어땠나요? 제가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그 합격 확인을 했을 때 음식점에서 했는데 그때 가면서 소리 지르고 일어났었거든요. 다 같이 환호해줬나요? 친구들도 그렇고 여자친구랑 같이 봤는데 아, 여자친구가 또. 네, 그래서 하고 나중에 합격 조회도 계속 다시 해보고 안 믿겨가지고 되게 안 믿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최상향 대학교 혹은 해당 전공에 지원을 할 때 학교에서 막 말리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말리거나 그런 거는 딱히 없으셨고 그냥 제 선택 존중해주는 분위기여서 그냥 부담 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합격할 수 있었던 본인의 솔직한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상승곡선이랑 아무래도 이공계 쪽이니까 이공계 점수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은데 상승곡선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계속 그렸던 거랑 그리고 제가 과학기술원을 대부분 많이 지원했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 수학, 과학 쪽 성적이 국어, 영어에 비해서 탁월하게 좀 좋아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다른 같은 내신인 친구보다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같은 내신에 비해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또 비교과도 빠질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합격의 핵심으로 뽑을 수 있는 비교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확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교 부회장도 했었고 동아리 회장도 했었고 그리고 동아리 회장도 자율 동아리 회장을 한 번 하고 그 창체 동아리 회장도 한 번 하고 그러고 학생 활동 계속 하면서 그게 어떤 자기소개서에 소재가 많이 되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근데 회장을 많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좀 많이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학교가 그 부회장을 2학기 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을 1학기 때 동아리 회장을 하고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선생님들 건의로 한번 해봐라 해서 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돼가지고 두 개를 같이 인정을 받고 인기도 많았다. 그건 아닌데 좋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인터뷰 전에 한번 봤는데 좀 굵직굵직한 활동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 생활기록부의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3년 동안 한번 소개해 줄까요? 저희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였어가지고 아무래도 다른 일반 고에 비해서는 그래도 과학이나 이공계 쪽 계열의 활동이나 실험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캠프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 1학년 때는 생기부 중요성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는 대로 그냥 1500바이트 다 채워져 있으면 많이 써주셨네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근데 이제 여기 메이저 리서치 여기 다니면서 2,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느껴서 그 뒤로 좀 방향성 잡고 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러면은 지금 재학 중인 대학교나 전공을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팁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정시인 친구들 중에서 물리를 안 하고 그냥 생명이랑 지구만 하고 온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좀 처음 대학교에 왔을 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대학교는 고등학교랑 다르게 좀 교수님들도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네, 진짜 독학 측면이 너무 강해가지고 안 하고 오면은 기계공학부에 물리를 안 하고 오면 적응하기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물리 쪽도 그렇고 비교과에 대해서도 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1학년 때랑 2, 3학년 때가 조금 비교과 메이저 리서치도 그렇지만 방향성이 다르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달랐을까요? 생활 기록부를 보면 나열식이 많잖아요. 그냥 이걸 했다, 이걸 했다. 그러니까 여러 활동을 했다는 거에 1학년 때는 그냥 중점을 뒀는데 2학년이랑 3학년 때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이거에 내가 뭘 깨닫고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진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큰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를 보면 좀 되게 난해하게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서 그냥 생기부만 봤을 땐 얘가 뭘 하고 싶은 거지? 라고 못 느낄 정도로 그랬는데 2, 3학년 때는 그래도 좀 틀을 잡아서 잘 했던 것 같아요. 틀을 잡는 게 중요하다. 네. 아, 좋아요. 그러면 아까 회장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학창 시절 동안에 뭐 그런 거랑 관련해서 입시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도 있나요? 아무래도 시간 배분이 가장 스트레스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아리 회장도 하고 전교 부회장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 배분 때문에 2학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배분하는데 거의 그냥 모든 힘을 다 썼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했었나요, 그러면? 그냥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다 끝내 놓으려고 했고 학생회 활동 같은 경우도 최대한 다 분담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짜투리 시간 남을 때 계속해서 그냥 끝내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갈아 넣었네요, 그냥. 그래서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방금 이러한 스펙들로 이제 알차게 자기소개서를 쓰셨잖아요. 그럼 본인은 이런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수혜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수혜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제가 자기소개서를 여름방학 시작하고 나서부터 마감일 전날까지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도 진짜 너가 제일 학교에서 잘 썼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제가 갈아 넣었었는데 자기소개서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기소개서가 있으면 어떤 되게 저처럼 하나의 진로가 쭉 이어진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 융합해서 어떤 진로가 설정된 사람들이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게 왜 그렇게 됐고 내가 최종적으로 뭘 융합하고 싶은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자기소개서 수혜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후배들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져가지고 과학기술원 아니면 이렇게 어필할 기회가 없거든요. 뭐 연세대학교 후배라든지. 그럼 그런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제가 안 겪어봐서 모르겠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기부의 방향에 맞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지원 동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면접관들이 보는 건 저희 생활 기록부니까 그 생활 기록부 맞게 좀 방향성 잘 잡아서 지원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정신을 차리자. 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면접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할 건데 여러 학교 면접을 봤잖아요. 진짜 한 10개 정도 카드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별로 면접 특징이나 좀 독특한 면접장 분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지스트랑 디지스트는 그때 코로나 그걸로 비대면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 2분이 앉아 계셨고 15분이랑 8분 면접조로 나눠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운 좋게 그 수학과학 역량 평가를 면제받아서 8분 인적성 그 면접만 했고 분위기도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스트는 면접관 분은 3분이었고 모든 학생이 다 15분 면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디지스트는 제 역량이 뭐 좀 어필이 안 됐는지 좀 심층적으로 계속 과학도 양자역학 쪽으로 계속 파고드는 식으로 물어보셔서 디지스트는 좀 딱딱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고 연세대학교는 제시문 기반 그것도 비대면으로 촬영해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계속 돌려봐서 채점을 하는 형식이라 한 대기실에 10명 정도 들어가 있고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제시문 기반 면접 보고 그냥 나오는 식이어서 딱히 그거에 대해서
연세대학교는. 독특하네요. 네. 그러면 좀 그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면접 질문이 있을까요? 인적성 면접을 여기서 되게 엄청 문제를 많이 뽑아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 지스트에서 영재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 최신 이슈 트렌드 질문도 다 보고 제 생기부도 다 봤는데 되게 뜬금없이 영재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어떤 의도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일반고여가지고 과거 친구들이 다 영재 교육을 받고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긴 한데 그때 그 질문을 하고 나서 내가 올바르게 대답한 게 맞는 건지 하고 계속 한번 되새겨봤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답변했어요? 그 영재성이 보이고 그 영재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한해서는 영재 교육을 해야 되지만 그 강제적으로 해선 절대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질문의 의도가 조금 파악된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나요? 근데 대학교에 와서 과거 영재고 친구들이랑 공부를 해보니까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따라올 수만 있으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이거 경험적으로 그런 걸로. 그러면 방금처럼 그런 질문들처럼 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던 건 또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2대를 설치했거든요. 앞에 한 대, 뒤에 한 대에서 제가 뭐 보면서 하는지 체크를 했는데 그게 앞에 카메라를 종료를 누르고 뒤에 카메라도 종료를 눌러야 되는데 앞에 카메라만 종료를 누르고 뒤는 안 누르고? 면접 망했다 하고 소리치고 봤는데 뒤에가 종료가 안 돼가지고 어떡해. 그런 아찔한 상황을 한두 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합격을 했나요? 그건 노코멘트. 아이고. 그러면은 그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말한 지원 동기랑 혹시 실제로 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지원 동기가 일치했었을까요? 완전히 일치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지원 동기라는 게 갑자기 바뀌면 안 되니까 그냥 일단 대학에 가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되 일단 최고로 좋은 대학을 붙자 가장 그래서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그냥 지원 동기도 그냥 비슷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지원 동기는 어땠어요? 지금은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좀 더 다른 것도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아직 확실하게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비대면 재시문 면접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제 인적성 학생부 기반 면접이랑 재시문 기반 면접이랑 어떻게 좀 달랐나요?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리서치에서 받은 면접 질문들을 바탕으로 계속 복귀하면서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부터 물화생지 1, 2 교과서랑 문제집을 계속 풀어보면서 결국 재시문은 인적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너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시문 면접은 뭔가 기술로 풀어나가기 어렵다고요. 그냥 진짜 자기가 모르면 그냥 아예 풀 수가 없는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재시문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적성은 메이저 리서치 하면 돼요. 재시문은 그냥 물화생지 1, 2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봤던 거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절대 못 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학교든 재시문 출제 범위라고 나온 그건 다 공부를 하기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대부분은 물화생지 1, 2가 있으면 지구과학이 잘 안 나오는 추세라고 해서 물리, 화학, 그리고 생명 이렇게 3개만 하긴 해요. 저도 지구과학을 그 당일 올라가면서 보고 나머지 3개를 계속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물화생 위주로. 네. 기타 이제 면접에 관련한 팁 같은 게 또 있다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메이저 리서치에서 배운 거라던가. 여기서 가장 크게 배웠고 지금도 써먹고 있는 건 뭔가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무조건 말에 어필을 해야 되는 뭔가 요소가 있으면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 요소로 끌고 올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을 잘 봤다는 것 자체가 그걸 답만 한 게 아니라 그 답 플러스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어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것 중에 그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 제가 어필해야 되는 그걸로 끌어오는 그 스킬 같은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좋죠. 배우는 건 메이저 리서치에서 배우는 걸로 하고 정확한 거는 비밀로. 그러면 지금 개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전공에 대해서 조금 배우긴 했을 텐데 전공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고등학생들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기계공학부는 되게 폭넓은 학문이라 그거에 비례해서 공부량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공대들도 물론 많긴 하겠지만 기계과라고 하면은 공대 공부량 탑3 안에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뭔가 자기가 배우는 즐거움이 많은 학생들은 좋을 것 같고 저는 뭔가 1학년 때 많이 노는 그런 걸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예비 레포트 쓰고 결과 레포트 쓰고 이제 퀴즈 준비하고 시험 치고 이거 반복의 연속이라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공대가. 아직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그럼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이 조금 고전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계공학과라는 과가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다루는 과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고전적인 역학을 다루는 게 기계공학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자기가 능력에 따라서 컴퓨터랑 융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어디든 갈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대학교 와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있었을까요? 로망 이런 거. 여자친구 있다 그러고. 지금 촬영 일자로는 내일이 아카라카인데 아카라카를 제일 하고 가고 싶었지 않나. 그러면 1학년이면 지금 송도에 있는 건가요? 네네. 송도 생활 혹시 어떤지. 뭐 노상도 많이 하고 그렇긴 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점은 혹시 없을까요? 좋은 점은 그냥 동기들끼리 끈끈해진다? 집에 안 가니까 기숙사 가야 돼. 그거 말고는 네, 신촌이 좋다. 네. 신촌에 그럼 자주 가나요? 아니요, 신촌 너무 멀어가지고 거의 입학하고 4번 갔나? 4-5번. 그러면 송도라는 단점을 안고 있는 연세대 vs 고려대. 근데 그냥 고려대는 안 써가지고 아, 네,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완패네요. 그러면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제 작년 수시 결과를 보면은 면접이 있는 전형은 다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제가 뭐 여기 메이저 리서치가 좋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어떤 그 결과를 봤을 때 생각해보면 학생분들도 그 면접 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고3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선해양공학과를 썼다고요? 썼어요. 아, 그러네? 여기 수시 지원 현황 중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는 대체 왜 쓴 건가요? 그래도 한 번 하는 수시인데 제일 위에 학교는 써봐야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기전자나 그쪽은 거긴 완전 탑이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낮은 과로 한번 써보자 해서 써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한번 질러봤을 때 후회가 있긴 해요. 너무 흑역사인데